네, 안녕하십니까. 삐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봉 청와대 행정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김남균 충북인 뉴스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먼저 오래간만에 오신 분부터 안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삐딱에서 만난 것도 처음인가요? 네, 여기서는 네. 처음이죠. 삐딱에서는 또 처음이시군요. 이렇게 마주보고 토론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네. 그래요. 네, 뭐 오늘은 재밌는 삐딱하게 한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저희가 또 고향도 같아요. 강원도. 강원도. 네. 강원도 어디예요? 저는 고향이 홍천이고요. 홍천. 네, 우리 저기 송재봉 전 행정관님 고향인 정선. 정선. 여기 또 저희 아버님이 그 동네에서 음. 광부로 일을 그랬어요? 하셨었어요. 그래서, 예. 그 당시 어릴 때는 홍천하고 정선이 인구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당연히 많았죠. 거기 큰 동네였죠. 정선은 곧 시가 된다 그랬죠. 그 당시에는? 네. 네. 그때는 이제 막 그 광산이 커져서. 고한, 태백 이쪽에 워낙에 음. 그 광부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던 때라서 지금은 홍천이 더 커요? 홍천이 홍천은- 춘천 옆이죠? 서울하고 가까워서 네. 예, 지금 서울하고 뭐 1시간 거리대니까 많이 이렇게 이제 전원 도시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고 저희 고향은 홍천 내에서도 1시간 정도 더 걸리는 동네인데 그 태백 우리 백세간 산꼭대기 동네여서 화전천 마을이었어요. 해발 750m 되는. 저도 비슷해요. 정선 읍내에서 1시간 들어가야 예.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그 땅은 좀 남아 있어요. 땅은 없어요, 하나도. 네. 땅 땅이 길이 없는 땅만 있어요. 길이 없는 땅. 그럼 나중에 헬리콥터 타고 와야 되겠네. 맞아. 저도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화전 일군 땅들이라. 예. 네. 나중에 우리 모두 헬리콥터 타고 한번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어이구 다들 성공하셨군요. 그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 충북교육청 행정국장이 그 고발했던 거는 취하했던데. 예. 또 고발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네. 도청의 그 도지사 한 건 아니고 윤홍창 대변인이 한 윤홍창 거. 대변인이 했죠. 고발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8월 1일 날 했는데 아직 경찰에서 뭐 조사를 받으러 와라 이렇게 연락을 받지는 않았어요.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고발인이 네. 먼저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발인을 부르는데 지금까지 부르지 않은 거는 아마 고발인이 조사를 아직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럼 계속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 언제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한은 없습니까? 제가 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피고발인이니까 뭐 고발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저의 뭐 어떤 행적이나 목숨, 운명 뭐 그쪽에 달려 있는 거죠. 그건 뭐 이제 경찰이 수사하고 싶을 때 하는 거겠죠. 아니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수사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중대 사건이 아닌가 봐요. 글쎄 그 별거 아니에요. 아니 고발을 했으면 급하게 고발했잖아요. 아니 빨리 조사를 해야지. 근데 아직까지 조사를 안 받고 있어요. 그걸로 봐서는 그냥 에이 좀 엿먹어봐라. 좀 귀찮게 하려고 촉방용. 했던 게 아닌가. 그 언론에 대해서 판기사 그만 쓰시라고. 그러니까 그 언론에 자꾸 고발하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또 원만하게 12월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저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대응 방안이 있어요. 그 일요일 날 나와서 또 도를 상대로 해서 한 30개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다른 공무원들 힘들겠군요. 고발한 사람은 딴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님, 그 청와대 계셨으니까 잘 알 것 같아요. 이 이슈가 뭐냐면 김포시 서울 옆에 붙어 있는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을 하겠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한참 있고 국민의힘은 편입시키자 이런 걸 당론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청주도 편입시켜라 이참에. 그러니까. 오송에서 서울 가는 거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여기 출퇴근하는 분이 많거든요. 서울로. 서울시 청주구 분평도. 네. 제가 이렇게도 이제 장난삼아 썼는데 이거 저는 별로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충북도나 이런 데는 왜 조용합니까? 입장이 없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이게 뭐 서울 내의 수도권의 이슈인 것 같지만 결국은 김포를 편입한다고 하는 건 서울의
그 어떤 초거대화, 집중화를 가속화시키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경쟁력과 수도권을 더 키우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이제 대책이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동의하기 어려운 이슈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대구시장 홍준표 네. 막 반대하고 포퓰리즘이라 그러고 뭐 전혀 그 총선용 네. 뭐 쇼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추이를 지켜보겠다. 전형적인 이 충청도 스타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의사가 이럴 때 목소리 내야 되잖아요. 네. 친일파가 되겠다 이럴 때 목소리 내면 안 되고 정말 도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할 때 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다. 최근에 충남지사도 어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아, 충남지사도? 그래요. 그 인천시장도 반대했던데. 그렇죠. 국민의힘인데, 그러니까. 인천시장이. 뭐 충남지사도 국민의힘이잖아요. 충남지사도 국민의힘이고. 네. 충북지사는 어디 있더라?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김포를 갖다가 서울 편입하려면 네. 이거 관습법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 행정수도위원일 때, 네. 저 관습법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습법이라고. 서울이라고 이제 명확히 했는데 그러면 서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건 네. 관습법에 따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청주구, 군평동 하고 대한민국은 다 서울로 이제. 네. 뭐 민주당 기초의원 협의회 네. 뭐 서울과 부속도시로 하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라고 네. 했다던 아주 그런데 적절한 비유로 잘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뭐 근데 논란 안 될 겁니다, 별로.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이게 내부의 어떤 그 행정 절차를 네. 통해서 통합을 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고 인근 지자체인 경기도라든가 인천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당장 경기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행정의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통합을 추진하지 않고 지금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의원 입법을 하면 국회에 오면 진짜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수를 넘는데 이 법이 통과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의원들이 불가능한 걸 뻔히 알면서 그리고 이게 민생과 뭐 직접 연관된 것도 없어요. 왜 느닷없이 이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별로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를 쇼하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요새 이번에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이렇게 눈여겨 보는 게 이참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네. 충북 음성 출신 아닙니까? 상당히 좀 주목받겠구나. 정치력을 아마 주목받을 것 같아요. 어째 좀 주목받을 것 같습니까? 그게 국힘의 의도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저 이재명 당대표랑 그 친하신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근데 좀 네. 그럴 수도 있을까요? 아니 뭐 잘 대응을 하면 주목을 받겠죠. 잘 대응을 네, 하면 네. 잘 대응을 못하면 뭐 충북지사는 뭐 아무 얘기를 안 했으니까 별 주목은 못 받을 테고. 아니 우리 저기 얼마 전에 이제 어디 여론기관에서 조사했잖아요. 온라인에서의 관심도 김영환 지사가 그러니까 2위였어요. 관심을 많이 끄는. 네네네. 김동연 지사 다음에. 그래서 우리 김영환 지사는 주목받는 분이에요. 이미, 오케이, 이미 알겠습니다. 경지에 올랐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주목받는 일에 대해서 이어서 본격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재가 소주제 가재가 불법전지 청남대입니다. 오늘 청남대 전문기자. 이게 주로 이렇게 땅 관련 전문기자입니다. 이게 북촌 언업 어디 또 계산 거기를 또 했었고 이번에 청남대인데 참 북촌 언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영환 지사 그 집 샀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서류상은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거래가 된 걸로 돼 있는데 딴 사람한테 파는 걸로. 거래 신고가 이제 그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오간 거는 한 달 전이에요. 한 11월 정도부터 된 거고. 근데 지금 벌써 이제 1년 다 돼 가잖아요. 네. 거래가 완료가 됐으면 등기 이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등기 이전은 안 되고 있고요. 1년이 다 됐는데. 네, 그래서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상태로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 그런데 이제 최근 우리 김영환 지사와 아주 가까운 인사한테 들은 얘기로는 일단은 그
계약이 네. 무효가 됐다. 그래서 무효가 됐다. 네네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그렇습니까? 계약이 무효화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 토크 때도 한번 예상을 했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무효가 됐다. 이게 앞서 뭐 무효했다. 부담을 느끼나요? 예? 매입하려는 분이 좀 정책 부담을 느꼈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의혹은 크게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많이 이제 비싸게 거래가 신고가 됐다 한.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사준 사람이 누구냐? 네. 네. 그래서 그 비싸게 사준 매입자가 어떤 충북 도정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팔았다가 중요한 거 아니라 누가 샀냐에 이제 관심이 그래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개해 달라라고 했지만, 우리 김영한 지사 쪽에서는, 그 사람이 원치 않는다. 매입자를 공개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여태까지 입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은 여기 공개가 계속 안 된다면 우리는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등기가 미뤄지는 거에 대해서는 매입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매수자를 감추기 위해서 등기를 미루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저희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 거래가 무효가 되면 영원히 그 매수자를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덮어지는 거예요. 거래가 무효가 됐다고 하니까 네. 역으로 궁금해지네요. 정말 뭔가 당당하게 이름을 알리기 어려운 그런 조건에 있는 이 거래가 아니었나 이런 역의 의문이 또 들긴 거래 하는데요. 대금이 75억이에요. 그러면은 위약금도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계약을 깬 쪽에서. 그렇죠. 네. 뭐 위약금이야 그러면은- 뭐 서로 양해하면 안 줬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있지 뭐. 그죠? 우리 진행자께서는 저한테 땅을 팔았다가 제가 안 우리끼리인데 낸다고 뭐 그러면 위약금까지 줘. 아니, 근데 소송하실 궁금한 거잖아요. 거는 일부 받았잖아요. 일부 받았는데 네. 돌려줘야 되잖아 돈. 다시 돌려줬나 보죠? 안 돌려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받은 돈은. 그러니까 받은 건 안 돌려줘도 되잖아요. 한 3억 원에서 네. 뭐 64억 원, 하여튼 60억 이상으로 대금이 지금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는 안 되겠네. 일부만. 보통 우리가 거래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 위약금 있잖아요. 그 조항이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되죠? 뭐 2배죠 뭐 보통.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금에 계약금을 떼이는 거 아니에요? 계약금을 뭐 어쨌든, 포기하고 네. 나머지는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네. 줘야 되죠. 네. 그러면 또 하나 계약금은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것도 김영한 큰 지사의 돈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채무액이 지금도 뭐 은행 대출이 한 20억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60억을 갖다가 만약에 다 돌려줬다. 그러면은 채무액이 한 80억 가까이 또 늘어요. 네. 요즘 고금리잖아요. 네. 김영한 감당이 지사의 어렵겠는데요. 급여가 연간 뭐 한 1억 한 5, 6천만 원 선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죠. 그러네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아마 김영한 지사가 공공에 이제 처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곤궁에 처하게 만든 사람이 또 따로 있었네요. 어쨌거나 제가 낚시질은 잘하지 않습니까? 딱 던졌더니 쫙 하고 아니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이 그러네요. 첨단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거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는 잘했는데 하긴 그래서 저 북천한옥 집 주인이 누구냐 산 사람이 누구냐 제가 궁금해가지고 정말 2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기업가들이에요. 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았는데 왠가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무효가 그 과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취재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뭐 일단 이제 또 내년 정초가 되면 김영한 지사의 이제 재산 그렇네요. 공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때는 거기에 다 이제 공개가 드러나겠네요. 되기 때문에 그 조금 부분은 기다리면 되겠네요. 지켜봐야죠. 네. 북초는 이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 청남대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남대에 맹독성 농약이 살포됐다. 이제 충북인 뉴스 단독 보도 우리 저 국장님이 먼저 쓰셨어요. 네. 그다음에 환경연합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쓰고 뭐 이랬던 겁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건 떠나서 이제 농약 살포 이런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얼마큼 뭐 대충으로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근처에서 뿌렸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도의 발표는 보니까 안전하게 살포를 했고 그래서 대충으로는 안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거잖아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도 네. 상관없는 건가? 이게 올해 그 청남대 관리사업소가 8,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네. 그 우리 저기 이제 살포 차량을 네. 별도로 또 구입을 했어요. 아, 그걸 뿌릴 차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차로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잎에다가 살포하는 방식을 갖다가 네. 뭐 경엽 무슨 방식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땅 속에 이렇게 뿌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다가 이제 직접 뿌리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대청호는 충청권 우리 400만 우리 시민들이 식수원으로 네.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법이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수도법이라든가 또 농약관리법 이런 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수도법에서는 일단 그 상수원 구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농약관리법상 지정된 농약을 있잖아요. 네. 사용하거나 버려서는 안 돼요. 예, 이렇게 딱 돼 있고 처벌 조항이 셉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농약관리법에서는 그 독성에 따라서 생태 독성이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 그 살포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거든요. 그 우리 도가 거기에 이제 예전에 골프장이었던 청남대 잔디밭이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제초제를 쓸까 안 쓸까 그게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연간 사용하는 그 이제 약제 구입한 그 약제 명과 사용량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초제 그 잔디밭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잔디밭에 뿌리는 걸 한번 파악해 보려고. 네, 그래서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그랬더니만 정보공개 청구를 해줬는데 제가 확인한 거는 그러니까 22종류가 사용이 됐는데 농약관리법상 농약으로 지정이 된 거는 17종이었어요. 네. 그리고 5종은 그 농약관리법상 농약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사용된 양을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66kg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5가지를 좀 빼면 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이 666kg이라고 하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 골프장 농약 가장 많이 치는데 골프장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잖아요. 그 환경부가 2021년도 사용량을 조사해 봤더니 골프장 한 군데당 평균 390kg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1.7배. 그러니까 골프장은 그건 뭐 잔디에도 뿌리는 게 아니라 골프장도 나무에도 뿌리는 건가? 거기는 잔디밭에 제초제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거고 우리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살충제하고 살균제예요. 그런데 나무에다 뿌리니까 농약은 그러니까 땅에도 저기 하고 나무에도 뿌리고 네. 예. 그 독성이 강하죠. 이거 농약이 이거 제초제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제초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이게 독성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생태 독성 1급으로 지정이 된 게 2종류, 생태 독성 2급이 2종류, 그다음에 생태 독성 3급이 13종류고 그 양이 골프장보다 훨씬 많더라. 많이 사용했더라. 그래 생태 독성 뭐 이름 들어보니까 독성인데. 1급 뭐 이런 게 뭐 기사 보니까 중국에서 안 쓰는 걸 썼더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제품인데, 그러니까 원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 그래서 중국에서도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태독성 3급으로 지정이 된 제품인데,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이게 좀 위험하다, 안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작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도 사용 금지를 시켰어요. 이미 유럽에서는 이미 사용 규제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된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도의 해명이 좀 가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실내 혹은 하우스 안에서만 뿌렸다고 하는데, 하우스 실내? 그 농약을 실내에 뿌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실내가 어디 거의 근데 하우스 안에서만 뿌렸다고 보기에는 양이 너무 많나요? 많고.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 거기 그냥 막 들어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묘장이 되게 작아요. 하우스 조그만한 거 예전에 불가능한 있었는데 얘기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는 청남대 하우스를 빼면 실내가 사람 있는 데가 그래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 이제
그 대청호 구역으로 흘러가지 않게 실내하고 하수에서 뿌렸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네요. 네, 실내에서 뭐 농약을 실내에서 방 안에다 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시점을 보니까 2020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아니, 그 제가 이전에도 청구한 그런 거를 이제 2020년도부터 좀 청구를 여태까지 했겠지. 현재까지를 네.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네. 아마 그 이전에 더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비단 김영환 지사의 충북도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네. 그 이전부터 좀 꾸준히 안고 있었던 문제 같고 그래요. 그러네요. 그런데 식수원에다가 근데 거기 농민들은 농약 못 쓰거든요. 처벌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이제 좀 도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문제죠. 그러네요. 그 인근 그 농가에서도 쓰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맹독성 농약을 청남대 안에다가 대량으로 살포를 했다. 예. 그것도 식수원이 인근에 바로 식수원이 있는 네. 그런 지역이라고 하니까 취수원이 저도 바로 그 식수원이 가까이 그죠, 있습니다. 바로 근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아 이게 이렇게 둔감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전에는 이런 것이 또 이제 문제적이 안 되고 꼭 김남균 기자가 나서야만 저 이런 그런데 문제가 이번에 또 상처받았어요. 왜? 상처받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인데.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파장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좀 많은 언론에서도 이걸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써주고 문제 제기를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별로 조회수도 안 나오고.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관심이 많았어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홍길동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주차장이라고 못 부른답니다. 이게 육묘장을 바꿔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긴 했는데, 그걸 이제 허가를 청주시에 낼 때는 무슨 잔디광장? 이 편법을 쓴 거죠. 주차장 허가가 안 나니까. 그걸 또 발표했잖아요. 이거 웬 소리예요, 이거는? 요게 이제 올 2월 달에 우리 충북도가 네. 이 주차장 예산 있잖아요. 네. 포함 예산. 그러니까 20억 정도를 갖다가 청남대 관련해서 예비비로 이제 이렇게 쓰겠다고 신청한 서류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에 보면 김영환 지사가 직접 이제 사인을 했네요. 네, 직접 서명을 했죠. 네. 여기에다 보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추진 근거는 뭐냐면 우선 예비비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재난 급할 때 쓰는 상황이거나 거잖아요, 그죠? 전혀 이 지출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상되지 않은 그렇죠. 그러니까 긴박한 거에 한해서 이제 예비비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추경으로 편성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예비비라는 거는 정말 급해가지고 확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민선 8기 청남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거점 모델 육성 방칭 등 청남대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특히 이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되는 영춘제 있잖아요. 봄꽃 축제에 관람객이 급증할 거다. 그래서 이제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주차 공간이라고 쫙 명시를 해 있어요. 그러면서 주차 공간을 만든다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청남대 주차 공간 조성에 11억 900만 원 이렇게 이제 예비를 쓰겠다고 해서 이제 통과가 돼서 했어요. 이렇게 이제 예산을 신청할 때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해놓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 그 개발 행위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게 청주시 무리면 사무소예요. 여기에다가는 잔디 광장 주차장 얘기는 쏙 빼고 잔디 광장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고서 공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 그 블록 하나가 1m, 1m, 높이 15cm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서 잔디를 살짝 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실은 거기 잔디광장을 덮은 거죠. 거기에 일부 잔디를 조금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인허가는 그러니까 금강유역 환경청에도 그렇고 청주시 상수사업본부에도 문의를 하니까 그 인허가 받은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만약에 개발했으면 수도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청남대에 이제 문의를 했을 때 여기는 절대 주차장이 아니고 잔디광장이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린 축구도 하고 행사도 할 거다. 볼도 차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블럭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볼을 어떻게 차요? 무릎까지 좀. 제가 이제 그것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공무원들은 사실 법을 잘 지키거든요. 네. 그래서 법 테두리에 벗어나는 일을 여간에서는 사실 안 하려고 하는데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담당자들은. 근데 그 이전에 왜 김영한 지사가 음식도 팔고 뭐 하라는 걸 안 지켰다고 그 관리수장인가요? 징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직위 해제됐고 직위 해제. 교육 갔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알면서도 이게 어거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제가 올 연초인가 김영하 지사 그 강연회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청남대에 대규모 주차장을 지금 발굴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주차장이 뭐 고고 뭐 이렇게 네. 유적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한데 찾아내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지금 막 눈을 부릅뜨고 주차장을 찾고 있다. 막 찾아내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 그래서 아니 무슨 주차장이 갑자기 막 생겨날까? 저도 그때 약간 좀 의아스럽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게 방식으로 지사의 그런 강압적인 어떤 이런 요구를 한 지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무리하게 진행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범법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게 법을 위반한 걸 밝혀지면 처벌받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이 처벌받으면 그 본인이 책임자가 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지사가 어떻게 지휘를 하려고 그러는 하잖아요. 거죠? 네. 이제 뭐 이미 이제 농약 그 살포 관련해서는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이미 보니까 현지 조사까지 다 마쳤고, 이제 법적 그 처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청주시니까 그래도 좀 이웃 사촌이잖아요. 근데 청주시만의 결정으로 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위기관이 이제 금강유역 환경청이잖아요. 그 금강유역 환경청이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데, 또 우리 김영한 지사께서 금강유역 환경청을 또 좀 이렇게 팍팍 긁었잖아요. 그 밤 무인도 개발한다고. 무인도. 그러니까 유역 환경청이 이제 인허가 기관인데 아무런 상의 없이 했는데, 저번에 이제 김영한 지사가 그걸 홀떡 발표를 했는데 국감에서 그 금강유역 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그 이수진 의원이 금강유역 환경청장을 호되게 혼을 냈어요. 당신네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무능하게 하니까 충북도가 사전에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기자회견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 다음에는 그 무인도 개발이 가능한 거냐.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금강유역 환경청장이 아무런 말도 못했고 그냥 얼굴 빨개져서 사실은 이제 그냥 엄청나게 깨진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제 뭐 그 청남대 앞에 큰 섬도 있고 작은 섬도 있고 개발한다고 하고 뭐 남이섬보다 뭐 더 큰 그런데 것으로 개발하겠다고도 하고 청남대 뭐 관람객도 많이 오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떤 그런 의지나 그런 계획이 뭐 일견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나 법이 있는 건데 이렇게 자꾸 청남대 관련돼서 불법이 자행되는 거 또 웬 푸드트럭 이런 거 자꾸 해가지고 불도 못 피게 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게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러니까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청남대 이러다 망치는 거 아니야? 아니, 대청호 이러다가 우리 물 못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커질 것 같은데. 인근 주민들은 네. 그 커피숍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요. 예. 네, 정작 필요한 건 그 인근 주민들의 그런 당장의 생활상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사나 청주시장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이 관광지 개발에만 몰두해서 지난 이미 이시종 지사 시절에 그렇게 법 테두리 내에서 이걸 풀어보려고 사실 12년 동안 노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금강유역 환경청장 출신까지 도청에 모셔서 맞아요. 이걸 풀어보려고 한 게 안 됐던 것을 네. 무슨 자신이 용 빼는 자주가 있다고 갑자기 다 해결할 것처럼 나서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그 청남대 관리소장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그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이거든요.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네. 일을 열심히 그럼요. 하는. 근데 이런 그 공무원이 잘못하면 다치게 생겼잖아요. 이건 지사가 책임져야 될 일을. 본인이 뭐 페이스북에 불법을 자수했던데. 그러니까 어쩌면 하이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다 이렇게 씌우게 되고 불명예스럽게 지금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면
단체장이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정말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스스로 어떻게 제가 책임질지 밝혀야죠. 보기에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금 청남대 관리소장님은 법적 그 처벌에서 피해가기가 힘들어 보여요. 아니 감수하던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자수하고 뭐 에어바운스 같은 거 나타났다고 아니 근데 납부법했다고 그럴 수밖에 했는데.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명확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청남대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청남대가 과연 이런 김명환 지사가 원하는 대로 관광지로서 그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이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충청북도가 지금 많은 예산, 올해만 270억 가까이 이제 들이붓는데 이 투입 대비 효과가 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를 좀 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는 사실 바탕에는 사실은 여기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은 식수원 우리 400만 충청권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있는데, 근데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더니 흥미로워요. 청남대가 최근 5년 동안에 얼마를 여기에 이제 쏟아부었냐면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총 합해서 730억 원을 5년 동안 쏟았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그러면 수익이 얼마였었냐 5년 동안 90억 원이에요. 총 5년 동안 640억 원 요렇게 이제 사실은 적자다. 예, 적자가 난 거죠. 자, 그런데 김영환 지사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페이스북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아주 뭐죠, 이렇게 좀 처절한 심정, 뭐 이런 걸 담아서 글을 올렸는데, 청남대에 수십억 적자가 되고 있는데, 그곳에는 수십 명의 우리 공무원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꾸역꾸역 밥을 넘길 수 있을까? 오늘도 불면의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김영환 지사는 청남대 일감 놓고 보면 밥을 지사님의 말씀대로 꾸역꾸역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돼요. 자, 올해 관광객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자, 지난해보다 이 운영비, 우리 행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20억을, 지난해 30억에서 올해 50억으로 한 20억을 늘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확 늘어야 되잖아요. 20억을 썼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도에 80만 명이 왔어요. 근데 10월 26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54만 명이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영춘제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한 15만 명 정도 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보면 연말 가더라도 70만 명이에요. 오히려 20억을 배 이상 더 썼는데 10억,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가 이제 오히려 적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5년 평균보다 한 2배 가까운 한 50억 정도로 늘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입장료 수익이 늘었냐? 당연히 아까 입장객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장료 수익이 2019년도에 24억 원인데 2023년 10월 26일 현재 10억 6천만 원, 19억 6천만 원이에요. 한 5억 원가량 적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돈은 퍼붓 많이 이렇게 들이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적자가 적어도 피하려면 여기 한 300만 명 정도가 와야 돼요. 청남대. 그런데 지금 50만 명대 오는 거 가지고서도 진입하는데 차 밀려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300만 명이 온다는 거는 사실은 거의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청남대가 한 300만 명 이상 오게 하려면 방법은 딱 제가 보기엔 3가지예요. 첫 번째, 골프장 18홀짜리 2개 정도 되면 그 정도 올 수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 에버랜드급으로 해서 놀이시설을 갖추면 그 정도 올 수 있어요. 세 번째, 아주 초대형 리조트를 지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수도법의 일부 규제 조항 푼다고 하더라도, 라면 하나 팔고 커피 팔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규제는 풀릴 수 있겠지만, 수도법상 근본적인 그렇게 여기에 그런 뭐 놀이시설이라든가 골프장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있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청남대를 관광지로 해서 수익으로 해가지고 뭐 적자를 탈출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역인데
사실은 우리 충북도에 오면서 수익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우리 이제 전임 이시종 지사, 김영환 지사는 관광지로 개발하고 싶은 끊임없는 충동 가지고 있는데 애시당초 여기가 관광지로서의 적절한 입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 그 진단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근데 이제 청남대 갈 때 관광지로서 입지 조건이 나쁘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충분히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있고 또 경관미도 있고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광 인프라라고 하는 것을 청남대 하나를 떼어놓고만 접근해서 생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환 지사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오로지 청남대에 몰입을 하면서 거기에 돈을 집중 투자하고 규제 푸는 데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청남대는 더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그 관리하고 개발을 해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생태적 건강성과 우수성을 오히려 오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저는 경쟁이 있다고 보고 그 인근 지역에 그 개발 제한구를 벗어난 지역에 관광 인프라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뭐 생태 농업이라든가 이래서 뭔가 그런 연관돼서 수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가로 개발하고 그걸 청남대와 연계해서 그래서 차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도 대중교통이나 이렇게 좀 친환경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좀 관점을 바꿔줘야지 지금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관광지로서 보면 안 된다. 여기는 이제 우리 식수원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이제 관광지로만 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적자가 나는 게 뭔가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생태적으로 우수한 공간을 갖다가 우리 도민이나 시민이 누릴 수 있다면 사실은 이건 우리가 그런 서비스에 해주는 그렇죠.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연간 뭐 한 3, 4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더라도 여기서 뭘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태적으로 우수한 공간을 서비스한다. 우리 도민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이런 정도로 하고 이렇게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여기다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대전에 가보면 다 대청호 주변에 카페 다 있고 음식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충북에서는 문이면 소재지만 벗어나면 음식점, 카페 하나도 없어요. 왜냐? 대전은 똑같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지만 돈을 들여서 여기에 오수관로를 깔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다 연결했어요. 그러면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일정하게 소규모지만 음식점도 할 수가 있고 카페도 할 수가 있어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문이면 소재지 일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청주시나 충북도가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사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음식점도 들어올 수 있고 자그맣게 영업도 할 수 있게 하면 지금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불법 논란을.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점에서 봐도 그 대전과 가까운 그런 그 대청호 주변은 잘 정비도 돼 있고 정말 뭐 그런 휴게 시설이라든가 뭐 음식점이라든가 카페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 경계를 충북으로 넘어오면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그냥 왜 방치해 놓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도 왜 우리 지역은 아무것도 안 하지?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데 그건 말씀대로 이 충청부도나 청주시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런 문제에 특히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해결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거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법인 거 알면서도 직접 나서가지고 도가 그 악법도 법이다. 악법은 어겨서 깨트리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이런 범죄자가 되지 않게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주는 게 도와 도지사, 시장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일은 안 해놓고 가서 페이스북에다가 맨날 때만 써요.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궁금한데 이건 뭐 이 사람들은 지금 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시장하고 도지사는 뭐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시종 지사 어젠가? 청주 가서 강의했는데 같이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뭐 김용환 지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할 것처럼 한마디도 안 한마디도 안 했다면서요? 역시 그냥 행정 가시더라고요. 그냥 뭐 무슨 상원제?
양원제만 예, 얘기했다면 예, 뭐, 딴 얘기 안 했어요. 양원제 개헌을 해야 된다. 근데 안 할 줄 알고 안 갔지만 그 이시종 지사 아니, 뭐 한 거예요? 한 번 더 아니, 전 지사하고는. 정치적 발언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사실은 이거는 비단 김영환 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럼 전임 도지사, 전임 시장 뭘 했는가? 11년 동안 한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도 규제 푸는 노력만 했다가 예. 끝난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가 지금이라도 좀 관점을 바꿔서 그렇죠. 예. 또 상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진정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 관점을 바꿔라. 그 개발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요. 또 뭐 써요 이제? 어디 가요 이제? 북촌, 청남대, 대단 갖고 또 딴 동네 갈 거라고 봅니다. 땅 전문 기자니까요. 또 다른 땅이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죄송합니다만 김영환 지사 리스크가 좀 커져요. 어떻게 된 게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그 그렇죠.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참 지금 소환하자고 소명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본인에게는 악재인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요. 뭐 이럴 거면 뭐 가져가라든가 그러니까 폐쇄하라든가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배경은 도대체 뭡니까? 뭐 믿는 구석이 있을까요? 글쎄. 억울해요? 아니 그렇죠. 아니 뭐 자기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지금 엄청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데 왜 못 이해를 안 해주냐 이런 그 것으로 기존에 이렇게 안주해 있던 충청북도를 지금 본인이 깨우고 있는데 이 지금 충청북도가 여전히 깨어나기 싫어하는 것으로 청년대 이해를 소장은 하고. 뭐래요? 인터뷰를 오래 해봤을 거 아니에요? 뭐 그분의 그 뉘앙스가 있을 거잖아요. 마음가짐. 그러니까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분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사명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방치됐던 청남대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국민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게 할 것이고, 정말 몇백 마리 찾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지쳐 보여요. 지쳐 보이고. 그 다음에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우격다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노력하는데 규제 안 풀어줄 거면 차라리 니네가 가져가. 떼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 각각의 기관들이 규제를 안 풀어주고 싶어서 안 풀어주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수도법이라는 게 명확히 있고 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데 할 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규제 풀어달라 안 풀어주니까 어린이가 떼 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떼를 쓰면 그건 투쟁이 아니라 그냥 투정입니다. 투정. 그 예전에 그 중앙부처에서도 이시종 지사가 물면 결국은 다 들어줘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만큼 이분이 집요하게 이 규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분이 10년간 노력했는데 못 풀었어 하나도. 그 일부 그 건물 하나 짓는 거 정도 동의받은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 새로운 도지사가 왔으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실패한 일을 계속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분이 역으로 보면 행정을 너무 몰라서 제가 그런 거 보기엔 아닌가. 이래요. 그래서 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법을 바꾸는 게 우선이면 먼저 송재봉 행정관님 만나셔야죠. 야당에서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좀 이렇게 고쳐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저기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김영환 리스크가 이번에 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한테 그렇게 오죽하면 우리 같은 당 정은택 의원이 손발이 맞아야 이걸 뭘 하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는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보면 이 김영환 지사 리스크가 좀 커지니까 사실 내년 총선은 가까워오는데 아마 부담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김영환 지사 리스크라고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김영환 지사 리스크 얘기하는 사람은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은
도지사 리스크 별로 관심이 없어. 내는 총선에 관심이 있어. 그렇죠. 거기는 다 총선에 거기다 가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고 다 그 지사랑 가까운 사람들, 네. 국민의힘 사람들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김영환 지사가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자기들 표에 나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의 일부는 이게 자기들하고 직접 연결이 되잖아. 그렇죠. 자기 안위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김영환 지사를 걱정하는 사람들 이게 내년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사실 궁금해지고 있어요 점점. 사실은 지금 주민소환 운동 이게 뭐 연말에 만약에 이제 그래서 끝나면 내년 살아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자꾸 청남대부터 자꾸 뭐 이렇게 되면 더 이 주민소환 보통에 이게 길잖아요, 기간이. 이게 3개월 넘게 어쨌든 주민소환을 받다 보면 초기에는 관심이 높아져서 싹 가다가 뒤로 가면 이게 점점 관심이 떨어져서 탄력이 잘 안 붙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민소환 운동은 보니까 뒤로 가도 자꾸 탄력이 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건 김영환 지사 저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정서가 훨씬 광범위하게 지금 퍼지고 있다. 이걸 반증하는 거고 저에게도 그 수임인 어떻게 하는 거냐, 서명 어떻게 하는 거냐고 수없이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김영환 지사가 진짜 긴장해야 되는데 전혀 긴장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바라고 계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 김영환 지사 리스크를 갖다 즐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쭉 가라, 그냥 이대로. 내년까지? 도민들이 이렇게 불편해지는데 즐기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김영환 지사 얘기가 나오면 한숨이 아니라 거의 곡소리가 나와요. 곡소리가. 그래요? 예.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반응이 많고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년 총선과 관련된 주자들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반응을 살짝 물어보면 한숨에서 진짜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흔히들 뭐 이렇게 우리가 총선에서 큰 이제 구도와 바람이 있는 거고 후보자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개인의 역량이 할 수 있는 게 한 2% 정도 이렇게 투표를 뭐 왔다 갔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중앙 정치의 이제 어떤 바람, 그 어떤 심판론이 어느 쪽으로 하느냐가 가장 큰 영향이지만 여기 충북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도지사에 대한, 그러니까 도지사에 대한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 도지사 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일정하게 후보자 개인이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상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역할을 할 거다. 예,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는 그 출마 예상자들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겠죠. 근데 그 정도가 상당히 큰 영향이겠죠. 제가 볼 때 요새 그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빈 수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보니까 김영환 지사가 이렇게 임명했던 그 산하기관장들 이 공무원 출신 말고 서울 온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보니까 뭐 인재평생교육원장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대답하다가 망신당했어요. 어?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건 뭐 제가 테이라이브에서 봤어요. 아니 자기가 그 의원들이 봐줬는데 괜히 나서서 홈페이지를 제대로 안 해놓고 말하다가 욕 먹고 또 충북 신보는 뭐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오늘 보니까 뭐 충북개발공사도 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영환 지사가 이제 이렇게 임명을 했거나 그 측근이 지금 뭔가 지금 중대한 뭔가 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이 돼 왔었잖아요. 측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측근을 좀 갖다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고 그래봐요. 뭐 저를 데려가 주시면 예, 제가 청남대 안에서 불법 뭐 이런 뭐 대변인으로 앉혀서 카페 뭐 이런 거는 가서 고발을 하라고 하게. 아니 법적으로 저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뭐 외부의 전문가를 사실 충원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지역에 대해서든 그 관련 분야에 있어서든 좀 전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사실은 다 데려와서 자기 측근이라고 곳곳에 기관장이 앉히다 보니 이분들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뭐
도의원이 뭐라고 하면은 뭐 그 저기 뭐 검찰에 뭐 진정인가 하고 고발이나 하고 기자 기사 쓰면 고발하고, 예. 고발이나 하고 뭐 이래니 이게 뭐 대화가 그러니까. 타협이나 예. 뭐 이렇게 설득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 이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요 뭐 어쨌든 잘 연말에 잘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토커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영환 지사에게 해 드릴 만한 충고를 좀 사자성어로 준비해 주십사 했어요. 그거를 네. 먼저 하시죠. 이렇게 해서 저는 구맹주산입니다. 구맹주산 주산. 네 무슨 뜻이에요? 김행주산. 그러니까 중학집게가 사나우면 네. 술이 신다. 아 라는 얘기인데요. 주막집 개가 짖으면 사나우면 사나우면 예. 술꾼이 안 온다. 예, 술꾼이 안 가니까 예.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에 이제 한 중학집집이 이제 누구한테 물었더라? 누구한테 물었어. 우리 집 술은 참 맛있게 잘 빚었는데 왜 자꾸 이게 사람들이 오지 않고 떨어집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개가 이제 막 사람들이 오면 짖은 거예요. 막 저기 하고. 자 그러니 이제 저러면 사람이 오겠냐? 술이 안 팔리니까 그냥 술은 쉰다는 얘기인데요. 보면은 우리 이제 충북도가 사실은 우리 이제 전 김영환 지사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연 경관도 아름답고 청남대도 많이 홍보하고 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김영환 지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설화, 구설 이런 걸 일으켰잖아요, 그죠? 친일파 바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아유, 그거 보기 싫어서 안 오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영환 지사가 아주 강하게 혼자 독선 막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니까 옆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직원이나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불법 행위인 줄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가담하는 그런 것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충북도에 대해서 오승 참사 국정감사를 진행했던 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잖아요. 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충북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김영환 지사가 이렇게 목을 매는 중부내륙 특별지원법 있잖아요. 행안위부터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쪽에 있는 두 개의 의원실 보좌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영환 지사가 행감에서 그 국정감사에서 보였던 태도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밉상이었다는 거예요. 해줄 생각도 크게 없었지만 그걸로 봐서는 우리 의원실에서는 의원님들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두 군데 이제 의원실에서 받았어요. 자, 결국 그러면은 여기서 사납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걸 알아서 생각을 해주시되 정말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변화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네, 구맹주산 청남대 소장이라고 이해합시다. 우리 지역에 그 행안위 의원이 2명이잖아요. 네. 이모선 의원하고 네, 정우택 의원인데 정우택 의원은 낙관, 이모선 의원은 신중론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법 통과와 관련해서. 네. 누가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두 분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럼 뭐또 가까운 분들은 따로 있겠죠. 예. 네. 우리 저 행정관님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저는 사자성어를. 과이불개. 과이불개. 네. 네. 잘못을 저질러 놓고 고치지 않는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고치지 않는다. 네. 사실 이 지사님의 일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조금은 즉흥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그냥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 관련 법규라든가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뭐 관련 공무원들과 막 이제 지시를 하고 추진하다가 안 되면 남의 탓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뭐 청남대 문제가 안 풀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탓을 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는 딱 과이불개 여기에 딱 들어맞는 행태이구나. 그래서 도정이 사실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그리고 이러한 실행 방식의 이런 기초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 기초자치단체는 즉각적으로 이제 주민 민원을 대응해야 되니까 약간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도는 전략과 계획을 담당하는 게 도의 역할이지 도가 실행하고 행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럼 도는
우리 충북도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과 전략에 따라서 법 체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양성하고 배치할지 이런 전략 계획을 도가 세워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도가 기초자치단체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체로 행동하고 있어서 행정이 온통 엇박자예요, 지금 충북도와 청주시가. 이래서는 우리 도에 정말 이 4년이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까 봐 걱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삐딱 토커들의 충원을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사님이 도의회 본회의 때도 SNS 페북 올리다가 최정원 의원한테 걸려가지고 또 대변인이 또 그걸 대신 사과하더라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좀 잘 도민들의 의견을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